변상욱의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항명 사건. 한번 역사를 훑어보겠습니다. 항명의 추억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죠. 예. 대통령에게 장관 등 이제 고위 공직자나 국가기관이 대들고 항명한 역사를 따지자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로 가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는 검찰에서 벌어진 사건이 많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좀 뜨거워질 건데 사실 모르는 얘기도 아닙니다. 검찰이라면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예. 대한민국 검찰 초대 서울지검장을 지낸 최대교 검사장이 계십니다. 전주 시내 덕진공원에 가면 검찰의 양심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이라고 동상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1949년 9월인데요. 당시 상공부 장관의 이명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의 양녀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의 실세였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기를 치거나 뇌물 수뢰를 한 혐의가 그 측근들 사이에서 벌어진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최 검사장의 지휘 아래 검사들이 장관의 여동생부터 구속시켜버립니다. 과감하게. 예. 그러자 장관은 여동생의 3살짜리 어린애를 안고 청와대, 그러니까 그때는 경무대죠. 경무대로 뛰어가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검찰에게 동생 풀어주고 사건은 그만 매듭지어 이렇게 법무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 검사장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임 장관을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오히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얼마 뒤에 옷을 벗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대통령이 야, 내 측근인데 좀 봐줘라 라고 하는데 그 여동생 구속시키고 장관도 그냥 재판에 넘겨버리는. 근데 정말 검소하고 건박한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청렴해서. 최 검사장이요. 예. 예. 쌀이 떨어져 갖고 그 봉투에 풀칠해갖고 만들어서 붙이는 거 있죠. 봉투 만드는 거. 예. 부인이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그러고 최 검사장도 도시락으로 늘 누룽지를 싸왔다고 합니다. 집에 쌀이 부족하니까. 예. 기자들한테 발견되어서 누룽지 검사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기자들도 늘 존경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었네요. 그렇죠. 2대로 넘어가면 2대 검찰총장은 김익진 씨라고 하는데 이 양반도 또 항명 파동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기 얼마 전인데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우익 정치 브로커 일당들이 공산당 게릴라들을 색출해낸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서 사설 경찰 조직을 허락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나 끌어다가 너 공산당 아니야 하면서 고문하고 간첩 조작을 했던 사건입니다.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검사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예. 그자 이승만 대통령은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라.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이 김익진 검찰총장은 검찰은 그런 거에 굽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당 108명을 검거합니다. 주범 11명을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력배들의 뒤를 봐준 치안국장,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이죠. 예. 내무부 장관, 이 장관과 경찰청장까지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당신 옷 벗고 나가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나가란다고 나가는 게 검사가 아니다. 검사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또. 예. 결국 강등조치됩니다. 강등조치. 예. 왜냐하면 사표를 내라는데 안 내니까 할 수 없이 강등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명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었고 꼭 해야 할 박수 받을 항명도 많았군요. 네, 요즘 항명과는 좀 많이 다르고요. 예. 예. 또 그 다음은 이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야말로 절대 권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항명이 있었나요? 69년에 4.8 항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야기가 예. 깁니다만 잘 들어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 하고 3번 하고 싶어 합니다. 한 번 더 하려고 하죠. 예. 근데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3번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반대 세력이 생겨납니다. 양순직, 이해춘호, 정태성 이런 사람들인데 대통령한테 직접 이거 갖고 대들기는 좀 뭐해요. 그러니까 3선 개헌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안 될 겁니다라는 사인을 대통령한테 보내고 싶어 합니다. 예. 근데 마침 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올라옵니다. 이걸 이용하기로 하죠. 박정희 대통령은 여당의 힘으로 장관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켜버려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항명파들이 야당 의원들하고 짜고 가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각하, 국회에서도 각하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삼선 개헌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예. 이게 69년의 4.8 항명 사건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 항명파를 다 제명 처분하고 응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김종필 씨도 이제 제2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삼선 개헌은 통과됩니다. 이때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공화당 4인방이라고 해서 이름이 낯익은 이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김성곤, 예. 백남옥, 김진만, 길재호 이 공화당 4인방이 이 말 안 듣는 항명파들을 갖다 제거하는데 이제 앞장을 섭니다. 4인방이 당권을 잡고 이제 쫙 권력을 잡아가다가 1971년 9월에 그 유명한 실미도 사건이 터지고요. 경기도 광주 폭동 사건, 지금으로 치면 성남입니다만 경기도 광주 폭동 사건이 벌어져서 장관 해임안이 무더기로 국회에 올라옵니다. 예. 10월 2일 국회가 열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전부 다 기각시켜버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오치성이라고 하는 내무장관 해임안만 통과가 됩니다. 바로 여당의 4인방이 주도한 항명 사태인 거죠. 이게 12항명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오치성 내무장관은 김종필 씨 개거든요. 예. 분류를 하면. 그러니까 4인방한테는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내무장관은 워낙 힘이 센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여기다 두지 말자라고 해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오치성 내무장관만 야당 의원들하고 짜고서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겠는데요? 무지하게 화가 나서 4인방과 4인방이 협조한 국회의원 등에서 20여 명을 색출했고 주동자들은 남산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그때 유명한 일화가 대통령은 서울 컨트리클럽 일본 홀로 가서 골프공을 잔뜩 쌓아놓고 김아무개 나쁜 자식, 길아무개 나쁜 놈 하면서 계속 골프공을 두들겨 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남산에 잡혀가서는 특히 코수염으로 유명하던 김성곤 의원이 있습니다. 쌍용그룹의 창업자고 여당 재정위원장이라는 힘센 사람이었는데 예. 이 중앙정보부의 고문 기술자들이 네가 그 코수염으로 유명한 아무개냐? 코수염이 네 자존심이라면서 하면서 그 사람의 코수염을 막 뽑아버렸습니다. 강제로. 근데 절반만 뽑았습니다. 왼쪽이면 왼쪽만 뽑은 거죠. 창피를 주려고. 그래서 결국 고문 후유증과 화병을 앓다 숨진 양반이고 또 길재호 씨도 육사 8기인데 역시 몽둥이 찜질을 당해서 남은 생애를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응징을 한 거죠. 강하게. 예. 뭐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표도 이와 비슷한 항명 파동이었다. 비슷합니다. 예. 이회창 총리도 김영삼 대통령한테 내가 허수아비 총리냐고 대들다가 옷을 벗고 나와버렸고. 예. 그다음에 진영 씨도 역시 장관 시절에 공약의 축소, 보건 공약의 축소 때문에 이제 항명하다가 옷을 벗었고 노무현 정권 때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통령하고 충돌을 했죠. 역시 진영 장관하고 비슷합니다. 예. 여당 총선 공약인 아파트 문제 때문에 우리 대통령하고 계급장 떼고 토론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항명을 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항명을 한 사람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태는 항명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항명 같은 복명, 복명 같은 항명인데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에 십상시는 없고 7인회가 오히려 문제다라고 청와대에서 감찰 보고를 했어요. 예. 근데 검찰은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인회를 조작해낸 의혹, 그다음에 경찰의 한경위 등을 회유 협박한 의혹 이런 거를 자기가 모두 끌어안고 나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명이기보다는 청와대의 실세 그룹을 보호하는 데 오히려 쓰인 어떤 버리는 패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항명인 척하지만 사실은 복명 아니냐. 예. 의혹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이 항명도 여러 가지를 보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항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또 당연히 또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항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닐까요? 결국 대통령 주변의 항명이라는 게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안정된 형태로 못 끌어가면 가끔가다 이제 골마 터지는 건데 예. 김영한 민정수석의 이번 항명은 청와대 내부와 대통령 주변의 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럼 제가 이것저것 의혹을 짊어지고 나갈 테니까 이야기를 저한테로 싹 돌리시죠라고 하는 항명 같아서 이 복명 같은 항명일 수 있는 거죠. 네. 자, 항명의 추억 변상욱 기자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